온갖 곡식들이 여물어가는 가을입니다. 콩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이 콩 때문에 인생의 반려자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가 있습니다. 우리 콩에 대한 남다른 집념을 가진 함정희 씨입니다. 남편은 이제 적이 됐죠. 이제 이혼 접수도 해놨는데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저를 이제 이렇게 정신병자 가는데 그거를 저를 이제 보내려고. 수익콩으로 두부를 만들던 남편도 인정한 우리 콩에 대한 그녀의 사랑. 국산 콩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녀의 신념을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콩을 많이 좋아해서 한편으로는 저희 자녀 같고 저희 분신 같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콩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사는 62세 함정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우리 국산 토종콩으로 두부, 청국장, 두유, 또 간장, 된장 그런 전통식품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콩하고 이렇게 같이 사니 제 모습이 콩같이 변했습니다. 콩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풍년할 때도 농사 잘 되면 풍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풍년 풍자에 콩도 짰어요. 콩농사 잘 때 풍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두자도 쓰잖아요. 그래도 콩도 잘랐어요. 콩을 먹어야 머리가 발달한대요. 그 다음에 몸체, 뼈를 구성하는 그 몸체도 그것도 콩도 짰었어요. 또 태평세월이 콩태자라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콩 3년 먹을 게 있으면요 전쟁이 안 난대요. 콩 꽃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꼭 오고야말 행복이에요. 행복이 오는데 꼭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런 말이 있다는 이 콩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콩을 전부 다 우리 걸 먹지 못하고 어떤 이제 형평성 다른 나라 걸 먹기는 하지만 콩은 정말 우리가 100% 우리 콩을 먹어야 우리가 이 자존심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콩 자존심을 꼭 저는 찾고 싶어요. Without your love, without your smile, 'cause I know I love you. 저는 저희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절대 콩을 안 먹더라고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밥에 콩이 없었으면 저는 밥을 안 먹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 때문에 콩을 항상 준비를 했었고요. 또한 학교 다닐 때는 콩자반이 도시락에 콩자반을 안 싸주면 저는 도시락을 안 갖고 다녔어요. 집에서 농사에서 콩타작을 하면 그걸 이렇게 불에다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그걸 넣어서 먹거든요. 콩도 그때 재 속에 들어있는 뜨거운 콩도 저는 정말 안 뜨겁다고 저는 그 콩을 그렇게 아무튼 즐겨 먹었었어요. 또 강낭콩도 이렇게 실에다 끼워가지고 밥에다 올리면 제일로 길고 많이 낀 건 제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아무튼 콩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콩이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저도 결혼 안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는 게 즐겁고 재밌었으니까. 그러는데 저희 때는 중매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 친구께서 어떤 총각이 중매가 들어왔는데 저희를 되게 좀 이렇게 욕심을 낸대요. 근데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두부 공장을 하는 아들이래요. 저는 그 소리에 귀가 반짝 뜨였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가면 두부는 많이 먹겠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 하고 속으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중매도 들어오고 해서 그냥 그 총각도 안 보고 그냥 저는 승낙을 했어요.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묻지마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결혼해서 보니까 엄청 성실하더라고요. 큰아들이라 열심히 만들어서 배달하고 그리고 또 약속도 잘 지키고 우리 남편은 또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한 20년 넘게 하니까 거래처들이 어쩜 전부 저희 거래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한 10명이 이교대를 할 정도로 또한 그 돈 이렇게 수금하면 돈 세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지폐기를 놓고 돈을 쉬어가면서 저희 남편이 나름대로 열심히 돈도 잘 벌었었어요. 그래서 논도 사고 밥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뭐 그래서 남편이 전라북도 이렇게 도 수익공 총 관리하는 대표 그 이사장도 맡아서 그 직원 관리도 하고 그때는 다 수입콩으로 두부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입콩이 좋은지 나쁜지 당연히 뭐 시댁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도와주고 같이 밥 한 대 도와주고 아이 낳아서 살림하고 그러고 했죠. 두부 공장 사모님으로 네 남매의 엄마로 남부럽지 않게 살던 함정희 씨.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국산 재료만을 일부러 찾아서 먹었던 그녀. 하지만 우연히 듣게 된 강의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농학 박사님이시라고 하시면서 그 박수 박사님이 우리 콩, 토종콩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강의를 했었어요. 콩은 아무데나 심어도 잘 되고 약 그 거름도 많이 하면 안 되고 뭐 농약도 거의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이게 엄청 콩 속의 그 비밀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늦둥이를 46살에 낳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낳고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 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뼛속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우리 콩으로 두부도 하고 청국장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 각오를 하고 갖고 왔는데 저희 남편은 수입콩 이사장 대표인데 그 제 속을 전혀 모르죠. 용기라는 것은 72시간 안에 시행하는 것이 용기래요. 그래서 72시간 안에 제가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 그 두부 가져가는 판매 사원들한테 말씀드렸죠. 나는 앞으로 우리 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국산 콩을 팔아줄 사람은 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른 곳에서 두부를 청국장을 띄어서 팔아라. 우리는 앞으로 안 한다. 일단은 그것부터 했죠, 실시를. 그분들이 깜짝 놀래죠. 콩이 그렇게 비싼데 수입콩하고 국산콩하고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국산콩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앞으로 수입콩 하지 않겠다. 또 저희 거래처 큰 대형마트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안에는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이 3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담당 그 MD가 혹시 사업을 하려고 아예 접으려고 하는 소리냐. 우리를 여기를 우리 대형마트로 들으려면 엄청 까다롭고 이게 다 사람들이 줄 서서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신 나가라는 소리 안 했는데 계약 안에 당신 나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그러면 사유수를 써서 그러면 당신 나가라. 그래서 제가 그 사유수를 우리 가정 형편상 나간다고 그 사유수를 쓰고 제가 나왔어요. 그 이제 남편이 이제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남편하고 이제 적이 됐죠. 한 집에서 이제 원수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설득을 하고 달래를 보고 이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먹고 살 것이고 이미 거래처가 20년을 해놔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하루아침에 이것을 싹 없애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망한 거 애들을 다 굶어 죽고 할 건데 당신 이거 정신 챙기라. 이거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나라도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냐. 저를 막 처음에는 엄청 설득하고 사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날마다 이제 술 늦게까지 먹고 막 때려 부시고 아주 우리 남편이 이제 뿔 10개 달린 괴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남 이녀예요. 저희 딸 아들 우리 너희 이게 5대1로 날마다 싸웠죠. 싸운 게 아니라 도망다녔죠. 아무튼 남편은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피해서 정말 도망도 다니고 막 그 숨어 보고 가출도 몇 번 했죠. 2번. 정말 그 상황에서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죽으니까 남편이. 어떤 때 내가 이제 가출을 했냐면요. 명절날 가출해먹어요. 명절 전에는 또 두부를 많이 먹어요. 그거 하는데 그 명절 전에 그 많은 주머니 들었는데 우리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 남편이 뭐 싸울 사람도 없지, 뭐 누구한테도 말할 사람도 없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잠적을 해버렸어요. 일주일간. 저는 남편이 이제 최악의, 근데 제가 안 되니까 저는 이혼도 접수됐었어요. 이혼도 접수해놓고 남편이 저 이제 아주 저거 안 살라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너 엄마는 이렇게 머리가 도론 여자다. 이건 나라도 못 오고 큰 회사도 못 오고 이렇게 우리 같이 전주에서 영생을 업자가 이렇게 너 엄마가 미쳐갖고 이렇게 했으니 너 엄마를 이혼을 하든지 다른 처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혼 접수도 해놨는데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저를 이제 저기 이렇게 정신병자 그 가는데 그거를 저를 이제 보내려고 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저를 이제 잡으러 왔겠죠. 이제 이렇게 환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도 가려고 그 뭐시 이렇게 신청 그 군대 이렇게 뭐 하라고 나왔는데 애기가 그걸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제 얻다가 할 것 같으니까 막 그 우리 아들이요 막 만약에 엄마를 그렇게 하고 하면은 내가 아버지를 넣을 것이고 당신들은 내 손에 다 죽을 줄 알아라고 막 그 막 아주 그냥 눈에서 우리 아들 눈에서 복이 나. 그래서 아들을 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저를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정신병자도 안 들어가고 남편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강한 신념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을 무너뜨려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콩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걸 남편이 이제 알았어요. 저는 왜 포기하지 못했냐면요. 제가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콩을 안 살리면 어쩌면 우리 그 나라의 앞날도 어둡다고. 좋은 콩 먹고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도 5,000년 역사 문도 닫는데요. 그 우리 뭐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이화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민족이라 아마 시련은 줘도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그 어떤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콩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을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렸을 때도 콩을 이렇게 많이 먹고 콩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콩에 대한 또 은혜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또 그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콩의 온전한 콩을 우리 콩을 꼭 내가 찾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남편하고에는 절대 협상도 되지 않고 그냥 안 돼요. 그냥 남편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4명이나 낳았잖아요. 특히 늦둥이를 낳았어요. 우리 남편하고 똑 닮은 내가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만약에 남편이 나를 어떻게 못하게 하면 자기 아이를 포기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돼요. 그래서 그 여자는 약하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을 제가 실감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손 들었죠. mistakes, but that was back when you would smile. And we would go everywhere, but we ain't been there for a while. And this I know, there's a place that we can go, a place where I could finally. 남편의 고집은 어느 정도 꺾었는데 이게 국산콩으로만 하니 가격이 두부가 비싸요. 다른 데보다. 그게 입점할 데가 없어요. 어디고 정말 다 입점을 하기 위해서 다 다녀보고
마트라든지 이런 데 막 생협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봐도 안 해줘요. 왜냐면 기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뭐 아무 그것도 없잖아요. 그 경력도 없는데 이제 수익공은 했지만 그냥 안 해줘서 이제는 정말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접을 수밖에 없는 다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없앴죠. 뭐 맨날 손해 보고 뭐 어떤 이익 창출 하나도 안 됐으니까 매출도 없고 그냥 그 남편은 저는 계산을 솔직히 잘 못해요. 그냥 그 숫자 개념이 조금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남편은 이제 그런 계산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손해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간에 이제 아무튼 이렇게 있는 걸 제피고 또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손해 봤어도 그냥 그걸로 다 넘어가면서 뭐 대출 받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손해가 한 3년, 4년 된 게 빚이 엄청 쌓이죠. 그래서 2003년에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저녁에 이제 도망가야 하더라고요. 빚은 많이 얻었었지. 어디 거래처는 없어서 매출은 없지.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나밤도 좀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나가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빚도 못 갚고 아빠한테는 맨날 혼나고 하니까 저녁에 도망가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짐을 꾸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한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두부랑 꼭 먹었던 그 포이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 도리상 연락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연락했죠. 제가 앞으로 자 두부를 못 만드니 국산 두부 못 만드니까 다른 데서 구해서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당신네 집 가서 본 게 당신같이 이렇게 제대로 하는 집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도 자기가 힘 닿는 대로 내가 얼마든지 돈을 좀 마련해 줄 테니까 꼭 그거 포기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러면서 당신 집을 담보로 잡고 그 이튿날 돈을 1,000만 원을 보냈어요. 아이고 그때 1,000만 원은 저한테는 생명이었고 빛이었고 우리 6명의 생명이었죠. 그분이 진짜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 나. 그분이 그 1,000만 원을 주시면서 당신이 벌으면 갚고 안 벌으면 안 갚아도 좋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이걸로 당신이 다시 제기를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그분이 주셔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콩 사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초록마을 거기 입점이 됐어요. 롯데백화점이랑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저희 안 도와주었더라면 어쩌면 저희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저희 공장도 없고 음식점도 없죠. 그래서 항상 그분 생각을 하면 저도 살면서 꼭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꼭 돕는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 유기농 매장이라든지 친환경 매장이 그렇게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 백화점에 그런 식품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주에서 날마다 서울로 그 유명한 백화점에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바이어들 만나려고 근데 별 소식 없죠. 저희 같은 사람이 좀 뭐랄까 이렇게 시골에서 왔는데 그때 마침 또 어떤 사건이 났죠. 그래서 그간에 그 국산 두부라고 했던 게 다 유명 백화점도 다 수입으로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퇴출당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백화점 입점되는 또 그 계기가 돼가지고 백화점 입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넘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그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전주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매일 전주로 서울까지 출퇴근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집이 오면 보통 뭐 2시, 3시 또 이렇게 해오고 가면은 또 우리 딸들이 가고 했지만 그랬는데 이제 그 친환경 매장에 그리고 이제 입점이 됐어요. 그분이 1,000만 원 줘가지고 그 콩을 사서 거기에 입점이 돼서 이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빚도 갚고 그 이자도 내고 그간에 이제 쌓였던 어떤 그런
물건값들 안 준 데가 많이 있었어요. 물건값도. 근데 그거도 서서히 조금씩 갚고 그렇게 돼서 이제 조금씩 빛이 보였죠. 제품을 납품하면서 상황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빚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콩으로 정직하게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있는 함정희 대표. 그녀의 눈물겨운 집념을 이제 세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지식 농업위원 받고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 남편한테 혼난 줄 생각하면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때 생각한 게 눈물이 많이 났고요. 2010년도에는 또 제가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한 80대 1이었었어요. 그 전국에서 대통령상 받을 사람이 막 다 올라오죠. 근데 제가 점수가 조금 높았대요. 왜냐면 남편 수익공 하는 남편을 완전히 물리쳐서 그 점수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그때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를 힘들게 했던 저희 남편이었지만 오늘날 저를 또 이 자리까지 대통령상까지 받게 하고 또한 박사 공부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은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편한테 감사드리고 꼭 때가 되면 남편의 제가 빚도 다 갚고 내가 은혜도 갚고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편한테 고맙고 감사합니다. 돈을 벌 욕심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올바른 음식을 알리고자 전주 변두리에 식당을 연 함정희 씨. 손수 만든 온갖 창이 이 식당의 유일한 조미료입니다. 이제 그녀는 우리 콩으로 제대로 만든 음식과 발효식품이 세계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커피 네슬레 회사는요 1년 매출이요 100조가 넘는데요. 100조. 우리 1년 회사니 뭐 300 몇 조면 3분의 1 매출을 거기서 올리기 때문에 저도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발효식품으로 우리 콩으로 뭔가 세계적인 식품을 만들 수 없을까 그 생각하다가 마늘하고 그 콩하고 청국장하고 이걸 이렇게 한번 결합을 해가지고 환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 공부를 좀 했습니다. 대부분 마늘이 알리신 때문에 그 제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 어떤 첨가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그냥 마늘하고 청국장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했더니 정말 첨가 안 해도 그 제품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는 임상실험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 임상실험을 해보려고 하니까 10억이 든대요. 임상실험비가. 그래서 그걸 못하고 이거 분명히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만학도 공학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문대 식품학과를 들어가서 갔고 그다음에 4년대대로 또 편입하고 또 대학원 또 석사 했고 지금은 이제 박사 4학기째 들어가서 그 마늘 청국장으로 된 그런 실험 논문을 쓰고 싶어서 지금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이제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그 논문을 쓰고 싶은 그래서 어째 보면 저 욕심이 세계 학지에도 실어서 특히 우리 발효식품이 세계 사람들한테 건강을 선사하는 최고의 식품이라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이라고 저 생각해요. 우리 발효식품 하늘이 주었던 이 콩은 발효식품은 우리만 먹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 건강도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저는 솔직히 논문 쓰고 있습니다. 어릴 때 맺었던 콩과의 인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고되고 힘든 길을 걸어온 함정희 씨. 그녀는 우리 콩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콩 연구소가 다른 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있대요. 연구소가. 우리나라는 콩 연구소가 없어요. 혹시 제가 하늘이 허락하면 저한테 허락한다면 콩 연구소도 하고 싶고
콩 작업 100% 작업하는 날을 정말 꿈꾸고 제가 꼭 그런 어떤 성각자 역할을 꼭 하고 싶습니다.